네, 녹화 시작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을 도와드릴 김 팀장 인사드립니다. 네, 시작입니다. 오늘 다들 늦게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사실 박 팀장님이 조금 전에 막 그 교육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급히 준비하느라 조금 짜임새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용만큼은 좀 알찬 내용으로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아는 내용, 분명 이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아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는 내용만큼 정말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다시 그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알고 계시면은 뭐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박 팀장님이 준비해 주신 게 글 쓰는 방법이랑 그 블로그의 홍보글 글 쓰는 거랑 이 블로그라든지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들에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 그 블로그도 그렇고 온라인 마케팅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글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미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타겟팅도 그렇고 뭐 무슨 뭐 영어나 뭐 에세 뭐가 어떻다 뭐 CLC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막 이렇게 어려운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시는 게 이 글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글 쓰다가 시간이 다 가고 글 쓰다가 홍보글 쓰다가 시간이 다 가고 지쳐서 그 다음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글 쓰는 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글을 평소에 좀 즐겨 쓰시는 분들도 이걸 내가 좋아서 쓰는 글이랑 남의 거를 광고용으로 홍보 목적으로 쓰는 글이랑은 이게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재미로 할 수 있는 글이랑 일적으로 하는 글이랑 정말 다르죠. 근데 그 온라인에서 홍보 글을 쓰는 거랑 뭐 정보성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홍보성 글을 쓰는 거랑 정보성 글 모두 몇 가지 공식만 알고 있고 몇 가지 정보 수집 능력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지 않고 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만 지켜서 쓰면은 그게 뭐 그렇게 광고글 쓰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주의 사항들을 몸에 완전히 숙달을 하기가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중요한 이제 이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기서 중요한 이 몇 가지 공식 요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사실 홍보글이나 뭐 광고글 쓰는 것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은 그 박 팀장님 파트너스가 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신 게 바로 이 크몽에서 할 수 있는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그 상품이 있어요. 뭐 구매 대행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크몽에서 블로그 대행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크몽에서 그 업무를 받은 다음에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 뭐 대략적인 거는 아마 박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그 뒤에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광고주를 설득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그 우리가 홍보글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상위 노출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뭐 제가 소개나 뭐 인사를 좀 드리고 할게요. 저 이번에 혹시 새로 그 박 팀장님 파트너스가 되신 분들이랑 그리고 아직 그 크몽에서 새로 처음 일을 아직 받지 못했다. 아직 블로그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신 분들만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번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박 팀장님이랑 업무를 하는데 아직 크게 뭔가 이렇다 할 뭔가를 얻지 못했다. 아니면 아직 결과를 뭔가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만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한 분, 두 분. 많네요. 와, 박 팀장님 요즘에 파트너스 분들이 점점 늘어서 힘이 어깨가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자, 그럼 대충, 예, 적진 않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혹시 아직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어떤 온라인 활동을 안 해보셨던 분, 나는 완전 모른다. 네이버고 뭐고 블로그고 뭐 글이고 뭐 홍보고 작업 자체를 나는 아직 한 번도 관심도 없었고 이제서야 듣고 한번 수익이 좀 필요해서 왔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고 뭐 아이디도 뭐 가입할 줄도 모르고 뭐 블로그의 불자도 모르고 이제 진짜 완전 생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자, 강현님 한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블로그가 뭔지는 알고 아이디 운영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뭐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강현님은 그 아마 지금 드리는 내용이 그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또 완전 회원가입부터 하나하나 다 이 네이버에서 회원가입부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너무 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 회원가입부터 그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크몽에 상품 등록하는 거는 박 팀장님이 다 1대1 코칭으로 알려주실 거고 그리고 지금 박 팀장님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 동영상 강좌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 제 강의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크몽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블로그 관리 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안내를 드릴게요. 자, 블로그 관리 대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제 이게 지금 제 블로그인데 자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하나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업체 지금 이게 원더스 의원이라는 원주에 있는 피부과인데요. 이 해당 업체 뭐 피부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업종은 많습니다. 피부과가 될 수도 있고 뭐 법률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뭐 기타 소상공인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업종이 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피부과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다가 피부에 피자도 사실 관심이 없는데 그럼 피부과 글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남자분 특히나 뭐 여성분들은 나는 자동차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중고차 업자가 문의가 와서 중고차 혹시 이거 작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하면은 그럼 내 중고차에 대해서 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겁부터 먹고 일을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저희한테 작업이 오는 건 크몽에서 저희한테 이제 광고용으로 작업을 주는 거는 이런 뭐 극단적으로 전문적이고 막 당장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물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분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사장님들은 막 극단적인 거를 여기서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네 그리고 이게 남들이 좋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주시는 분들이 사실 한 80% 정도 돼요. 한 20%는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80% 정도는 뭐 이거에서 진짜 전문적인 거를 갑자기 요구하거나 뭐 여기에 뭐 무슨 뭐 병원에 대한 뭐 무슨 진짜 대학 논문급의 글을 원하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딱 들었을 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글만 지금 이게 제가 쓴 글인데 자 안녕하세요 원주 동안시술 클리닉을 원하는 원더스에서 인사드립니다. 팔자 뭐 필러 보톡스 뭐 얼굴 맞는 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자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죠. 요 정도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몽에서 작업을 받아서 이게 업종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뭐 여기가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비싸든 상관없이 요 정도 수준의 글만 써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써도 상위 노출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작업을 하나 받고 글을 이렇게 써서 여기 검색 이렇게 원주 동안시술을 검색을 했을 때 여기 1등에 딱 나오죠. 요렇게만 만들어 드리면 저희는 저희의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만 했을 때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짚고 보면은 좀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건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크몽에서 우리한테 홍보 업무를 맡기면 그 업무를 맡긴 블로그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홍보글을 써서 이 병원의 매출을 올려준다. 이게 저희가 크몽에서 하는 블로그 관리 대행의 기본 어떤 이해입니다. 자, 이거 혹시 이해 못하신 분, 한번 이해 못하신 분은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일단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럼 블로그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요 아이디. 자, 이 아이디가 있어야 이 아이디에다 글을 쓰는데 그럼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죠. 자, 아이디가 있어야 글을 쓰고 홍보 활동을 하고 병원의 매출을 올려주는데 그럼 이 아이디는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업무를 주시는 분들은 다 이 네이버 아이디는 참고로 휴대폰 번호가 010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2개에서 3개까지 가입이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물론 뭐 결제나 이런 설명 기본적인 건 박 팀장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거는 뭐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업체에서 주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저희는 홍보글을 쓴다. 근데 이 아이디가 네이버에 쓰는 이런 홍보글이 조금만 실수로 잘못 쓰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디가 잠기거나 그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쓴 글을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랑요. 그리고
그 어떻게 글을 써야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글인데 딱 봐도 지금 이 두 번째 글이랑 이 세 번째 글 물론 잘했지만 이게 1등이 있어서도 있지만 어떤 내용 전달은 확실하죠. 예. 어떻게 써야 눈에 좀 확 띄고 어떻게 써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전달이 좋고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클릭했을 때 이거를 쭉 이렇게 훑어보고 연락을 해서 매출까지 이루어지는가. 예,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릴 건데 물론 이 뒤에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조금 더 그 고급화된 그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 여기서 한 번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당장 이 블로그에 글 쓰는 것부터 제가 한번 직접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리면서 동영상 글씨 자 잠시만요. 동영상 글씨 저렇게 커도 되는 네, 동영상에는 글씨가 커도 괜찮습니다. 자 동영상에는 이거는 이 썸네일 사진으로 했을 때 그래요. 사진으로. 자 지금 이거 보시면 대문짝만 하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는 조금 고급화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그 기존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건데 자 보시면 동영상에는 글씨가 대문짝만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필터링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썸네일이 이 여자분으로 썸네일이 돼 있잖아요. 이 여자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자, 이거는 좀 글씨가 작네요. 자, 이거는 괜찮은데 자, 이거 보면 셀레스 10월이라고 돼 있죠.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자, 이 사진 보면 셀레스 10월에서 작은 글씨가 있는 것만 돼 있죠. 근데 딱 들어가 보면 그 첫 이미지는 이렇게 크죠. 예, 이거는 지금 썸네일을 저 밑에 거 이걸로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했다가는 아이디가 이 포스팅이 날아가니까. 자, 지금 이것처럼 그 썸네일도 그렇고 그 올라가는 글씨는 대문짝만하게 쓰시면 안 돼요. 최소 한 요 정도 크기. 지금 이 정도. 지금 보이시는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그나마 안전한데 이거보다 더 크기.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자, 이것처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 필터링이 다 잡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업체에서 아이디를 받고 자, 여기 있죠. 자, 먼저 그럼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크몽에서 결제가 됐어요. 그럼 광고주에게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해드릴 거고 어떠한 광고주에게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해드릴 거고 어떠한 내용 뭐 사진이나 설명이나 뭐 이미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건 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제를 받았다면 이거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이 해당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원주 피부과 셀레스라고 하잖아요. 이 셀레스 의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그냥 글을 쓰는 것과 최소한 여기가 무슨 전공이고 여기 원장이 경력이 어떻고 여기가 뭐 위치가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이 정도는 알고 글을 쓰는 거랑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저희가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 업종이나 이 해당 업체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순위 및 포스팅 경쟁. 자, 이거는 오늘 교육에서 다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이거는 일단 넘겨두고 자, 그럼 글 쓰는 걸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해서 실습처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이 들어오셨네요. 자, 먼저 네이버는 우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실 때는 이 IP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지금 IP를 고정적으로 하나씩 그 고정 IP를 사용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이것까지 알게 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포스팅은 지금 여기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죠. 뭐 이런 엣지도 있고 크롬도 있고 웨일도 있는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크롬을 쓰시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네 개를 다 쓰는데 뭐 이게 네 개를 다 어떻게 쓰냐 이거까지 말씀드리면 이건 나중에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이 크롬 브라우저를 켜고 네이버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고 아이디를 입력을 하죠. 뭐 개인 아이디도 여러분들의 개인 아이디도 있을 거고 업체에서 주신 아이디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내 블로그에 들어가죠. 내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누르고 여기서 제목 넣고 본문 넣고 발행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냥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로그인을 했어. 그러면은 처음에 알림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이웃 신청이 몇 개가 왔나. 그래서 이걸 하나 들어가 봐줘요. 여기 가서 좋아요 하나 정도. 이건 좋아요가 없네요. 자 이런 업체에 가서 좋아요를 하나 정도 눌러주고 근데 저는 여기 이런 약간 불법 업체는 솔직히 좋아요 눌러주기 싫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 업체가 아니라고 치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좋아요가 눌러있는 다른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웃처가 한 번씩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웃이 지금 4명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나한테 온 이웃은 2명 받아주고 네, 원래는 전 이런 불법 뭐 점집 이런 불법 업체는 사실 안 받아줍니다. 예, 근데 받아줬다 치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쓰시면 돼요. 자, 요거 이해하셨나요? 접속해서 그냥 바로 블로그에 가서 글쓰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먼저 알림들을 확인하고 이웃들 확인을 하고 끄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눌러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가 예전부터 그 네이버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자,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 3가지. 첫 번째가 중복, 그리고 반복, 그리고 매크로. 이 2가지를 합친 매크로. 자, 불법 프로그램들로 그 해킹된 계정을 가져와서 마구잡이로 글을 쓰는 일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불법 업체들이죠. 뭐 무슨 뭐 해외 도박이라든지 뭐 무슨 뭐 성매매라든지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요즘 많이 하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런 불법 업체들을 잡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런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블로거들을 그냥 칼같이 날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들어와서 로그인하고 블로그 들어가서 내 블로그 들어가서 글쓰기를 누르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바로 칼같이 들어오자마자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네이버가 잡기 시작했어요.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광고를 많이 하는 블로그는 이거에서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글 쓰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뭐 밖에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웃 작업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웃 작업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잠시만요. 박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음소거 제가 했습니다. 자, 네네. 방금 음소거가 풀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음소거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쓰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홍보글을 이제 어떻게 쓰냐, 뭐 정보글이면 어떻고, 홍보글이 어떻고, 뭐 이걸 어떻게 쓰냐, 이제 이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까지 박 팀장님이랑 같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글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정보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보글을 계속 제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됐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몽에다가 등록을 할 때 상품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정보글 몇 개, 뭐 홍보글 몇 개, 일주일에 몇 개 포스팅해 드린다 이러는데 제가 자꾸 정보글 쓰지 말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혼돈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글을 쓰긴 써야겠는데 그럼 정보글은 어떻게 쓰냐? 그렇다고 내가 이 업체의 뭐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정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오늘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서 예를 들어 병원이다. 그러면은 그 해당 병원에 내가 오늘 그보다 먼저 업체가 계약이 되면은 스케줄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크몽 결제. 자, 크몽에서 결제가 되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20만 원 기본형, 뭐 30만 원 중간, 뭐 40만 원, 뭐 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50만 원 고급형.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품 올려서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 결제가 됐다. 그러면은 뭐 한 달 포스팅 10건. 그중에 뭐 정보성 5개, 홍보성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들을 올려놓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여기 홍보성 5개랑 정보성 5개에 대한 먼저 제일 처음으로 그 업무를 받고 해야 되는 거는 이 업체에서 아이디를 하나 받고 홍보했을 네이버 아이디를 받고 두 번째는 그 홍보에 사용할 이미지나 문구 요거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야 되는 게 포스팅 스케줄.
자, 포스팅 10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업체한테 포스팅 해야 되는 그 정보거리나 키워드, 그 해당 키워드, 키워드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근데 제 경험상 열의 여덟은 안 줘요. 관심도 없어. 그냥 난 돈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주래.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지금 현재 그 네이버 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예를 들어 이거 피부과가 원주인데 자, 원주의 피부과인데 여기 이제 잘하는 업체들이 많겠죠. 이 중에서 딱 들어서 딱 봐도 이거 잘해 보이죠? 자, 여기 들어가서 이 블로그를 우리 광고주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 앞으로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고 뭐 키워드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러면은 보통 거기서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그냥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에 맞는 스케줄을 그대로 잡아서 비슷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은 이렇게 잡고 자, 다시 스케줄은 입체해서 키워드를 주면 그대로 진행. 근데 보통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주면 해당 업종에서 1등 하는 블로그를 찾아서 샘플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냐 문의 후 오케이 하면 진행.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셨다 하시는 분. 자, 키워드를 받아서 이제 블로그 작업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예를 들어 키워드가 10개다. 업체에서 준다. 10개를 준다. 그러면 10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업체에서 안 준다.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 해당 업종에서 잘하는 블로그나 1등 하는 블로그를 찾아서 그 업체 광고주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똑같이 해드리겠다. 예를 들어 이것처럼 자,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 거고 견적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오케이 해주시면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진행하고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안 된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이 어려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따왔어요. 사실 이 작업 따는 거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박 팀장님이 다 맞춰서 상담은 처음에 상담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업체가 좀 늘어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혼자 하시면 되는 거지. 처음에는 전혀 뭐 걱정이나 뭐 어떤 수익에 대한 그런 걱정은 처음에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모르는 건 다 박 팀장님 문의하시면 알아서 다 원격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아까 지금 여기까지 했죠. 자, 경제 포스팅 가장 잘한 포스팅 찾기. 자, 그래서 찾아서 이제 광고주한테 그, 그 알려서 이제 작업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포스팅에 대한 그 자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거는 그 글을 이 홍보글을 쓰든 그 정보글을 쓰든 미리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뭐 작업 전에 미리 실행을 해야만 작업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글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 이걸 설명해 놓은 다음에 포스팅을 하셔야 포스팅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걸 그냥 몸에 배워 놓으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크몽에서는 어, 크몽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좀 굉장히 좀 형편이 어려워서 최소의 광고비로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좀 약한 분들도 많고 온라인 광고의 온자도 모르고 블로그의 불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초반에 크몽을 작업하실 때 좀 초반에 컨설팅을 좀 많이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연장 받기도 쉽고 작업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뭐 중간중간에 다른 문제가 예를 들어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이런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꼭 설명을 해드린 이후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잡았죠. 그래서 스케줄을 예를 들어 자 아까 것처럼 10개를 잡아서 뭐 정보성 5개, 홍보성 5개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먼저 정보성부터 말씀드릴게요. 홍보성은 이제 쉬우니까 뒤에 말씀드리고 정보성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보성 포스팅은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 방금 제가 한 게 예를 들어
제모 피부과 제모다 아니면 피부과에서 뭐 필요한 뭐 보톡스, 필러 뭐 하던 업체다 그러면은 이거를 검색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검색을 해서 뭐 포스트도 있고 이 네이버에는 뭐 포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서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뭐 글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 보고 베껴서 그 저희 병원 그 저희 업체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이게 네이버가 문제인 게 이런 상위 노출이 이미 이만큼 돼 있는 피부과들은 여기 정보는 하나도 없고요. 다 자기네 잘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정보성이랍시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 이상한 소리밖에 없어요. 들어가 보면 뭐 어려지는 유수 TV입니다. 뭐 효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이 원장에 대한 잘난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모에 대한 지금 이 제모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이 병원 잘난 것만 얘기만 듣지 제대로 된 제모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구글에서 그냥 검색하면 뭐 나무위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복붙에다가 갖다 쓰셔도 웬만한 기본 이상은 합니다. 근데 문제 여기는 글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바꿔야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파워 컨텐츠 이렇게 그 지금 이 보시면 이게 일반 블로그고 이 약간 푸른색으로 있는 광고라고 써져 있는 이게 파워 컨텐츠인데 이 파워 컨텐츠에 들어가면 조금 더 깔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뒤져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이 이미지들은 빼고요. 뭐 이미지도 참고하시면 좋지만 레이저 제모의 장점 하면 여기 그 좋은 그 양질의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대로 베껴서 우리 병원에 맞게 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제가 설명이 어려웠을까요? 자, 정보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들어가면은 다 정보는 없고 다 이 병원의 잘난 그 뒷광고 얘기밖에 있으니까 이런 건 참고하지 마시고 이 파워 컨텐츠 이 제일 꼭대기에 뜨거나 밑에 뜨는 이 파란색 글을 눌러보시면 여기 조금 더 깔끔한 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보를 찾아서 우리 업체에 맞는 글로 바꿔서 올리시면 된다. 자,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내가 정보글을 써야 되는데 그럼 정보를 어디서 찾냐? 정보를 그냥 이런 데 블로그 가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 파워 콘텐츠랑 구글 같은 데가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조금 더 깔끔한 양질의 정보가 나온다. 네이버에서 그냥 무턱대고 이런 데 찾으면 다 이 병원 뒷광고밖에 없다. 예. 자,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보는 이렇게 쓰고 정보 5개 예를 들어 그럼 정보를 5개 썼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렇게 해서 미리 글을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이렇게 원고를 메모장 파일에 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놓고 자, 이렇게 이제 폴더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거에 맞는 물론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자, 이미지를 만들고 자, 이게 정보성 글 5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또 홍보성 글. 홍보성 글도 자, 이미지 이렇게 5개 있죠. 자, 그러면은 정보성 폴더 5개랑 홍보성 폴더 5개를 만들. 자, 여기는 키워드는 이제 미리 맞춰놔야죠. 제모.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성 키워드는 자, 이런 식으로 면접 스케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보성 글들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원고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 원고를 폴더 안에 하나씩 넣어놓으면 자 그럼 정보 이미지와 원고, 홍보 이미지와 원고 이렇게 해서 한 달치 스케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글을 쓰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자, 아까 써놓은 여기 들어가서 이미지를 올리고 자,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만들어 놓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 원고를 복붙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위치도 자, 이렇게 하고 발행을 눌러주면 작업 하나가 끝입니다. 자,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작업을 안 하셨거나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폴더랑 그 스케줄을 먼저 짜고 그 스케줄에 맞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원고랑 사진이랑 사실 여기 동영상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동영상까지 넣어서 동영상 만드는 건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동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한 묶음을 해놓은 다음에 네 복붙하셔도 걸리진 않습니다. 저는 다 복붙해요. 웬만한 건. 근데 보통 이제 뭐 마지막에 뭐 이런 거 보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는 제가 수기로 쓰기는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거의 복붙으로 합니다. 이건 언제 손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많은 거를. 작업할 시간이 왜 대체 없을까요? 매일 허덕? 아,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죠. 네. 자, 아무튼 작업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케줄을 잡는다. 10개를. 정보성 몇 개, 홍보성 몇 개, 이렇게 키워드와 스케줄을 잡은 다음에 그거에 맞는 폴더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거에 맞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찾아서 넣는다. 이미지는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수도 있고요. 뭐 포토샵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수도 있고 아니다 그러면 픽사베이라서 여기 이제 무료 이미지들 있죠. 뭐 이런 거 캡처에다가 자, 뭐 이런 거 캡처에다가 포토스케이프에서 일괄 편집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제 되겠죠. 자, 아무튼 스케줄을 먼저 잡고 키워드 리스트를 뽑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미지들을 이 포토 그 픽사비나 이런 거에서 이제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는 저랑 박 팀장님이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박 팀장님 카페에 가시면 기본적인 교육 영상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따라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미지는 제작이 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 놓은 그 스케줄에다가 이미지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원고 하나씩 이렇게 복붙으로 해서 이런 곳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써야 되는 키워드가 탈모다. 탈모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워 컨텐츠 있죠. 파워 컨텐츠에 들어가서 탈모에 대한 정보들 뭐 국내 탈모인고 100만 명은 넘었고 뭐 최근에는 뭐 이런 게 있고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조금씩만 바꾸는 거죠. 뭐 이런 거 없애고. 그럼 다시 써볼게요. 자, 아까 찾은 그 사진을 그대로 놓고 이 밑에다가 아까 여기서 가져온 거를 복붙해서 넣고 마지막에 지도 놓고 마지막에 여기는 동영상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넣고 발행하면 끝. 이렇게 하면 3분이면 포스팅 하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체에서 사진을 안 주면 만들어야죠. 근데 이거 만드는 거는 지금 여기 오늘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포토 스케이프를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받은 거 있죠? 여기서 크기를 좀 조절한 다음에 필터를 하나 씌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는 하나씩 만드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거랑 따로 이 필터링 하는 거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알려드리고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원고를 하나씩 그 스케줄에 맞는 원고를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스케줄에 맞는 이미지도 준비하고 폴더에 이렇게 넣는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포스팅하는 시간 그 날짜마다 들어가서 글을 쓰고 뭐 아니면 이걸 예약을 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 보통 예약은 5개씩밖에 예약은 좀 웬만하면 좀 권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직접 처음 지금 오신 분들은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하나 아무거나 들어가서 로그인 해보시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도 한 번씩 써보시고 그다음 그거에 맞게 지금 이거 제가 한 것처럼 편집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발행 시간은 금요일 오후만 아니면 다른 거는 발행 시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 빼고는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요일 오후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는 이제 주말 전에 그 마케팅 대행사들이 한 번에 발행을 막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퇴근 전에 발행을 막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오류가 나거나 같이 중복에 잡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금요일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대행사들 퇴근 전 시간, 요때는 좀 웬만하면 포스팅을 피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체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교육의 사실 핵심이죠. 자, 이 앞에 거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한테 하나하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전화나 아니면 그 원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준비하는 방법이나 요거 이제 연습을 이제 도와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것만 가지고 사실 그대로 따라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 내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쓰고 이미지 넣고 글 쓰고 이미지 넣고 글 쓰고 이미지 넣고 글 쓰고 지도에서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정보든 홍보든 다 똑같아요. 정보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린다 이런 거고 홍보는 여기서 저희는 이렇고 저희는 이런 장점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이러니까 저희로 문의 주시면 작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든 홍보든 어쨌든 광고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법률사무소든 아니면 뭐 무슨 인테리어 사무소든 뭐 맛집이든 개인 사무소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정보든 홍보든 정보글이든 홍보글이든 무조건 마지막은 기승전 홍보예요. 기승전 전화번호고 기승전 최종적으로는 자, 뭐 이 성역상 씨 이게 왜 있어? 자, 기승전 마지막은 광고예요. 그래서 이래 쓰고 뭐 어때 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고 자세한 건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다고 마지막에 지도 넣는 이게 이제 홍보의 블로그 포스팅의 기본입니다. 이 정도만 써주셔도 크몽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주시는 광고주나 이제 사장들은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좋은데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박 팀장이랑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왜 그 사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픔이 없는 교훈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두드려 맞고 손해도 보고 한번 폭삭 문제가 생겨봐야 그제서야 '아 인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백날 뭐 예를 들어 뭐 무단횡단이나 뭐 이런 거 백날 하지 말라고 떠들어도 사고 나기 전까지는 사실 무단횡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 봐야 '아이고 인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제가 백날 뭐 "여기서 쓰지 말라." 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러는 글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기존 파트너스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사실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지키기는 어렵고 왜냐면 사람이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생활 패턴도 있고 글 쓰는 어떤 그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100% 피해서 지키고 글을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게 위험하다는 건 꼭 알고 있어야 글 쓰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블로그라는 건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블로그는 뭐 요즘 블로그 뭐 최적화가 어떻네. 뭐 블로그가 뭐 최적화 시켜주네. 뭐 얼마 주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블로그는 지금 일단 여기 보이시는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이게 제 블로그인데 자 390개 보이시죠? 글 많은 게 그냥 무조건 최고입니다. 이 글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 레벨이라 그러죠. 가입한 연도가 2015년도 인제 이게 원래는 10월인데 2015년도 10월 뭐 이것까지 기억하시기는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그냥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제 6년 전에 네이버에서 최저가 블로그라는 걸 인제 막았습니다. 인제 더 이상 최저가 블로그라는 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만든 최저가 블로그 아이디의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로 900만 원. 2016년도 이후에 나온 건 200만 원. 그리고 2021년부터 1월 사실 1년 2021년 1월 24 일인데 근데 그냥 1월 24 일은 빼고 그냥 2021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외우기 힘드니까. 이 이후에 나온 건 발행 후 72시간 이후에 노출됨. 자 이거 여러분 오늘 아마 기존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때 블로그 아이디는 200만 원이에요. 자 인제 이거 넘어가고 지금 올해는 이제 2021년이잖아요. 자 올해 생성된 지금 만든 아이디나 아니면 올해 초에 만든 아이디는 우리가 글을 아무리 잘 쓰건 뭐 어떻게 쓰건 뭐 우리가 뭐 최적화 로직을 알건 뭐든 그런 거 할 것 없이 글을 쓰면 3일 후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오늘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 이 글을 제가 오늘 썼는데 쓰고 나서 원래는 다른 일반 저런 2016년도 블로그면 쓰고 1 시간 뒤에 노출이 돼야 정상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글이 노출이 안 돼. 그럼 찾아보면 지금 이 블로그는 만든 지 오래된 블로그겠죠 당연히. 자 2015년 10월에 만들었네요. 자 옛날에 만든 아이디고 자 웹 노출은 이거는 글을 잘못 써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뷰 탭의 노출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72시간이 지나야 글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2011년도 이후 블로그는.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을 지금 오늘 작업을 받았어요. 그럼 그쪽 광고주가 오늘 네이버 아이디를 새로 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한테 주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3일 안에는 노출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글 썼는데요. 광고주가 뭐야 왜 노출이 안 되냐. 남들은 쓰면 1 시간 있다 뜨는데 왜 우리는 글이 안 뜨냐.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러면은 지금 2021년부터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네이버가 규정을 바꿔서 "글이 3일 후에 노출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건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쓰면 안 돼 블로그 내에다가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걸 지키기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문의해 주신 분들 보면
이 포스팅 내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이 글이 글자 수가 많아야 이게 노출이 잘 된다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이 글자 내에다가 자꾸 이상한 말들을 끼워 넣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생기는 건데, 우선은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아까 이 900만 원, 200만 원 이런 블로그가 아니고서야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이런 블로그 있죠. 이런 블로그는 글자 수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제 블로그 보여드릴게요. 자,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마지막 여기 네 줄까지. 이거는 이미지. 자, 네 줄 쓰고 상위 노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글이 지금 이게 한 200자 정도 되는데 글자 수가 의미가 없어요. 괜히 여기다가 글자 막 이상한 거 쓰다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지금 오지연님 말씀대로 이 글이 이 뷰 탭에 안 뜨고 여기 웹문서 여기 저 뒤에 몇 등인지도 모르는 이런 뭐 몇백 등 있는데 이런 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를 쓸 거면 차라리 글자 수를 저처럼 이렇게 줄이시더라도 그 쓸데없는 단어를 최대한 줄이고 키워드 반복도 한 3번 미만으로 하고 글을 쓰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리브라, 아니, 저울이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이슈가 되거나 갑자기 문제가 되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내용을 우리 광고용으로 쓰는 블로그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병원 블로그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만 써야 돼요. 여기다 갑자기 잘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대장동 얘기가 나오고 뭐 다음 대선이 누구냐 얘기가 나오고 뭐 집값이 어떻고 요즘 뭐 대출 규제가 풀렸네 안 풀렸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역시도 갑자기 이슈되는 키워드, 이 리브라라 그래서 갑자기 무거워지는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주 측에서 이런 얘기들 하거든. 아니 왜 우리 블로그가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조회수 좀 올려봐라. 그러면은 여기다 뭐 대장동도 쓰고 뭐 코로나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 쓰면 이 홍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쓰면 이게 지금 이게 제 블로그인데 자 보면 다 원주고 다 다이어트, 동안, 기미잡티, 보톡스, 스킨부스터, 흉터 제거, 눈가 필러, 걸그룹 주사 다 지금 피부과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대장동, 뭐 서민 대출 규제, 뭐 코로나, 뭐 무슨 뭐 재난지원금 이런 내용 쓰면은 이 중간에 그런 글이 있으면은 이 홍보글도 같이 문제가 돼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글을 쓰실 때는 이 해당 업종에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이시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만약에 광고주가 난 그래도 이거 써달라, 난 대정동 의혹 이거 밝혀야겠다, 난 써달라. 그러면 쓰는 거지만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런 거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 광고판에다 쓰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C랭크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는 무조건 글자 수가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15개를 이제 제일 기본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높은 게 글 개수가 이제 45개. 자, 여기 글 제게 지금 62개죠. 그럼 이거는 45개에 해당되는 수준의 블로그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블로그인데 이게 글이 150개 이건 77개죠. 두 번째 블로그가 150개짜리 블로그야. 근데 실력은 똑같아. 그러면은 이 45개 있는 블로그보다 150개 있는 블로그가 무조건 위에 뜹니다. 그리고 그다음 레벨은 650개. 이게 글이 예를 들어 650개다. 근데 내 거는 글이 150개다. 그러면은 같은 실력이면은 650개짜리 블로그를 150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글 실력으로 이기는 경우는 있지만 서로 같은 실력이라면은 650개의 글이 써져 있는 블로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보통 650개 가기 전에 망가지니까 문제죠. 자, 그리고 다이아 로직이라고 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 이것까지 설명드리는 좀 너무 길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 UGC 로직 요즘 제일 최근에 적용된 로직인데 UGC 로직 아까 제가 요걸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동영상 캡처하는 건 제가 박 팀장님 카페에도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용 동영상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거 동영상 만드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거 교육 영상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방금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그냥 블로그 맨 아래에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면 된다. 이게 UGC 로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요거 6가지만, 이 C랭크는 요 다이아로직이랑 C랭크만 조금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당장 중요할 거는 글을 쓸 때 무조건 UGC 로직 동영상 하나 무조건 추가를 해서 넣어라. 그리고 리브라 갑작스럽게 막 문제가 되거나 갑자기 검색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슈가 확 되는 이런 내용들, 뭐 정치 얘기,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법적인 얘기, 이런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뭐 연예인 얘기도 그렇고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다들 이해는 하시겠지만 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업종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병원은 뭐뭐 조심해야 되고, 뭐 어떤 맛집은 뭐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그 몇 가지 공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뭐 대출 뭐 이 누구나라는 건 사실 금융권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 뭐 쇼핑, 뭐 맛집, 학원,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번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업종을 맡았다. 그럼 이걸 보고 아 이거 단어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실 수 있게 제가 이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법, 비속어 이런 거는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 자, 그럼 벌써 12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교육이 조금 급하게 준비하느라 주소가 없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제가 포토샵을 조만간 한번 시간이 될 때 여러분한테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시간이 되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한번 제가 이 포토샵 설치하는 것부터 이런 광고 이미지 좀 쉽게 만드는 것까지, 제가 요 중복 피해가는 것까지 요걸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좀 시간이 만들면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시간 이제 갖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무리하고, 여러분 주말에 또 작업 많이 몰려 있으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저 포토샵 이게 제가 요즘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미지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저 포토샵 만드는 거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시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캡처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요건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은 그냥 외워두시면은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주시면 제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못 풀어드렸네요. 전에 주제가 섞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게시판별로, 자, 게시판별로 이 게시판을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게시판은 무조건, 저 지금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장정현님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게시판은 무조건 하나의 몰빵. 자, 이게 예를 들어 병원이라고 해서 뭐 피부, 뭐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게시판 여러 개 막 20개씩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게시판은 무조건 하나의 몰빵. 게시판은 무조건 하나, 무조건. 이게 예를 들어 게시판 10개, 7개씩 해서 70개 쓰는 거랑요. 하나에 70개 쓰는 거랑요. 하나에 70개 쓰는 게 무조건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은 업체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처럼 하나만 쓰세요.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 만든 블로그 말고 2015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라도 포스팅 올리고 3일 후에 그렇죠. 이거는 그 2015년이든 2020년이든 예전에 만든 블로그도 그 신고를 많이 당하거나 문제 있는 포스팅이 많으면 이 3일 누락 현상이 걸립니다. 그 일명 휴먼 블로그라 그러는데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예전 블로그는 잘 안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2021년에 새로 가입한 블로그들은 거의 99% 그렇다. 그러니까 내 포스팅이 갑자기 새로 만든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노출이 안 된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3일 한번 기다려 보세요. 3일 후에도 안 뜬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초반에 15개 정도까지는 아까 제가 15개 말씀드렸죠. 그 뭐 한 10개 정도라고 한 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15개고 초반에 15개 정도까지는 일단 글이 안 떠요. 그다음에 15개 이후부터는 이제 글을 쓰면 3일 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15개까지는 제 블로그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글이라도 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글이라도 이런 글이라도 그냥 올려서 이 글 개수를 15개 채운 다음에 15개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광고 글을 쓰시면 돼요. 네, 이게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명을 바꿨더니 7주년에서 0년으로 바뀌었는데 불리한 거 아니요,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최적화가 안 된 블로그면 그 블로그를 초기화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지금 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뭐 초기화를 하거나 이름을 바꾸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원주 원더스 피부과인데 그 원주 뭐 다른 맛집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 개수가 중요한 거지. 물론 뭐 이름을 뭐 하루에 수십 개 바꾸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글 개수가 중요한 거지 이 이름 바꾼다고 해서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전에 다른 분이 그 우리 나경 님이 주셨는데 요거 제가 급하게 요거 하나만 풀어 드리고 갈게요. 자, 온라인에서 그 뜬 소문으로 이렇게 카더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부터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제목을 어떻게 쓰냐? 제목 글자 수 20자에서 25자라고 하는데 제목은 무조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저는 15자를 최적의 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15글자. 조금 더 뭐 길게 잡을 거면은 키워드 여러 개 잡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좀 신경 쓰는 키워드다 그러면 글자는 25자가 아니라 15글자 미만으로 짧게 지금 제 것처럼. 자, 이건 좀 키워드를 여러 개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 보통 이렇게 세 문단 정도로 나누시는 게 나아요. 자, 원주 샤넬 주사, 필로로가 135, 패키지. 자, 이렇게 제목은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자, 요 정도로 보통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맨 처음에 배치. 자, 키워드는 맨 처음에 배치. 이건 맞는 말이고. 자, 특수기어는 쓰면 안 좋아요. 예, 특수기어는 쓰면 안 좋습니다. 이 끝에는 특수기어 안 쓰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자, 저 같은 경우도 특수기호 옛날에 써도 괜찮을 때는 이렇게 썼어요. 합리적인 곳 하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로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특수기호를 이렇게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크기 이건 기본형으로 쓰시면 되고 키워드 반복은 절대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원주 기미 잡티 치료인데 자, 원주 기미 잡티 치료, 원주 제네시스 토닝, 원주 맞춤 관리. 같은 단어가 제목에 2번 이상 반복되면 안 돼요. 자, 이게 베스트 예를 들어 이게 베스트 제목이라고 치면 강남 토익학원 강남역 6번 출구 앞 여기. 자, 이러면 여기 강남이 2번 들어갔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같은 단어가 뭐 어쩔 수 없이 2번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단어가 제목에 2개 이상 들어가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목은 짧게 이렇게 쓰는 게 좀 낫겠죠. 3가지 문단 정도로. 자, 하나, 둘, 그리고 메인 키워드는 제일 앞에 셋.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사진 및 동영상, 유사 이미지 사용 금지.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캡처 프로그램 이것도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박팀장의 카페 가면 있습니다.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진의 개수는 20장 내외인데 이게 20장까지 넣으려면 그 우리나라 조금 산간 지역이나 좀 경기권만 가도 이게 스마트폰이 안 좋으신 거 쓰는 분들은 20장 쓰면은 포스팅이 에러가 납니다. 저는 한 8장에서 10장 정도 추천드려요. 그 사진을 올릴 때는 이 사진이 8장에서 10장 정도. 뭐 그보다 내용이 적으면 좀 짧게 넣어도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만 20장까지 넣어도 좋은 거 맞습니다만 이게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8장에서 10장, 뭐 한 그 정도 15장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IF자 이건 의미 없고 이건 안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되고 이미지 크기 통일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 크기 다 다르셔도 돼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동영상 넣어주는 게 좋아. 이건 맞는 말인데 20초, 30초 필요 없습니다. 제 동영상 보면 자 3초죠. 이 동영상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적당히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타상 해시태그는 3개예요. 이건 맞는 말이고 자,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포스팅 발행 자제. 이때가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이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맨날 오전에 포스팅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 오후에 포스팅 발행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목과 포스팅 내용에 맥락 일관성 유지하기. 이건 뭐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이거는 그 알아서 그 내용은 주의해서 써주시면 되고 유사문서 주의하기.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 문서의 유사 문서로 이 문서 이 내용으로 중복되는 일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복부 서스럼 없이 쓰셔도 돼요. 제가 맨날 인사를 똑같이 하고 끝인사 똑같이 하고 내용도 다 똑같거든요. 글이 이렇게 몇 자 안 돼서. 근데 웬만하면 중복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때문에 중복이 걸리는 거지. 자, 그리고 단락 자주 나누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죠.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들 눈에는 실제로 한 이렇게 보일 텐데 자, 글을 이렇게 쓰면 이거 사람들이 읽을까요, 이거?
뭐 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면 이거 그냥 꺼버릴 것 같거든요. 여기 가격도 없고. 근데 잘하는 분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우리나라 학원 키워드 중에 1등. 자, 얘네 거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자, 제목 짧고 특수기 없고. 자, 얘들 글 젖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몰아서 글씨에 뭐 색깔이나 이런 거 볼트 이런 거 안 넣고 뭐 꾸미기 없고 그냥 사진도 이렇게 넣고 그냥 다 왼쪽으로 해서 그냥 작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쓰죠. 아무런 그 터치 안 하고. 요즘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 단락을 자주 나오면은 이게 뭐 그 로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깨집니다. 이렇게 쓰면. 왜냐면 그 핸드폰 화면을 볼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언제 보고 있어? 물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 하지만 이건 저는 굉장히 비추천입니다. 자, 그리고 팀장님 아까 복붙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정복을 쓸 때 구글이나 정보 사이트, 타블로그에서 내용 복사해서 그대로 내 블로그 또는 대행 블로그에 붙여넣어서 수정해도 괜찮다는 건가?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메모장에 가져와서 자, 참고로 복붙을 할 때는 자, 이 글을 여기서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가서 바로 여기다 복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붙을 할 때는 여기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글이 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이건 나중에 박 팀장님 카페에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 출처는 지워주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글을 편집을 해야 돼요. 참 글 더럽게 못 썼네요. 누구야 이거? 자,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중복 걸리지 않습니다. 한 줄에 하나 내지 두 개의 단어 정도만, 물론 뭐 이런 퍼센트 이런 거 좀 빼고 이렇게 써야겠죠. 이 정도만 수정해도 중복 웬만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업체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는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되고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건 바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내가 타이핑을 하나하나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복붙을 해 오더라도 요 정도만 바꿔주고 이 안에 자, 이 정도만 해도 중복 걸리지 않습니다. 중간 내용은 이렇게 쓰고 자, 본 클릭이네. 자, 이렇게 업체명 지워주고 전화번호 지워주고 요 정도만 수정해도 중복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장에 있는 거를 내 블로그에 가져가서 복붙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고 복붙으로 올리고 복붙으로 올리고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중복은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행해주고 있는 업체에서 중간 정렬에 글자수 20자 이내를 가능하게 길게 맞춰달라 하는데 이것은 그렇죠. 업체에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말은 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지금 저보다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셔라. 그리고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드려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업체에서 하는 말 다 무시하고 제 말대로 하셨다가는 업체에서 욕을 먹겠죠. 이런 게 있다라고 업체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업체가 이해를 못하죠. 난 저게 좋다. 근데 하지만 지금 네이버 트렌드가 이렇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지. 그래야 좋다는 거지. 제 말이 무슨 법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틀린 것도 많아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뭐 잘못 얘기하는 것도 많고 뭐 중간중간 좀 얘기가 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무튼 업체가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럼 업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근데 망가지면 난 책임 안 진다. 이거는 바닥에 깔아놔야죠. 왜냐면 우리가 뭘 하다 망가져도 업체가 시켜서 한 건데 나중에는 우리 탓을 해요. 너 때문에 이거 아이디 200만 원짜리 날라갔다 어쩌냐 뭐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있는데 그래도 미리 사전에 고지는 해야죠. 이러이러한 게 요즘에 트렌드가 더 좋다.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망가지면 책임 안 져. 이 한마디를 물론 그렇죠. 굉장히 공손하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신경 써서 작업해 드리겠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미리 밑바탕을 하는 거랑 이런 말도 없이 업체에서 시킨 대로 했다가 날아갔는데 그냥 날아가는 거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정위에서 신고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경쟁업체에서 뭐 뭔가 민원을 넣던거나 뭐 이런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법적인 거나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조심하고 미리 사전에 업체 사장님들한테 공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그 저번에 교육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 뺐는데 아무래도 이게 말이 길어지고 그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저도 물론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뭐 이러이렇게 해라, 뭐 이거는 조심하셔라, 뭐 그리고 이거는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보통 이 앞에 내용 이만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 이만큼만 핵심을 말해도 이거 다 자르고 이것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믿고 싶은 것만 사실 믿고 싶거든요. 근데 그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뭐 여러분한테 뭐 돈을 뜯어내거나 뭐 기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짜 정보를 줘서 뭐 혼란을 주거나 이러려고 교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작업하고 뭐 열심히 정직하게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조금 더 편법적으로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더 혼선을 드리거나 뭐 여러분들을 뭐 제가 기망하거나 뭐 돈을 뜯어내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제 말을 너무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그를 곧이곧대로 믿고 김 팀장이 이거 나랑 안 맞네 뭐 이렇게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맞다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르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러라 그래서 뭐 그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덧 12시 14분이에요. 자 다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없으시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까요? 자 어쩌다 보니 좀 초급 강의인데 또 좀 많이 멀리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1시간 안에 사실 이 기본적인 거는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새로 파트너스가 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조금 정신없고 좀 모르는 내용도 많으셨을 텐데 나중에 이제 박 팀장님 사무실이나 캔톡으로 주셔도 되고 박 팀장님 사무실이나 아니면 중간에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그 아이디 만드는 것부터 아이디 스킨 뭐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 제목 쓰는 거 뭐 단어 그리고 키워드는 몇 번 반복돼야 되는지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는 제가 따로 1대1 코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었으니 파트너스 방이 있나요? 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물론 저는 새벽에는 받지 않습니다. 새벽엔 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 그럼 이대로 마무리 오늘은 하고 다음에 또 조금 더 이미지나 이런 교육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늦게까지 많이들 수고하셨고 자 박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